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하루 정도 쉴까 그랬는데 뉴스들이 너무 또 막 나오고 있어서 같이 뉴스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급박해가지고요. 지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빌 게이츠와 전화통화를 25분간 하면서 빌 게이츠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문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세계 최초로 백신 면역 연합에 공여했고 뭐 그러면서 세계 최초를 막 강조를 하였고요. 빌 게이츠 재단은 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주의하세요. 을 후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게이츠 재단이. 근데 이제 한국 정부랑 같이 라이트 펀드라는 걸 공동 출자하고 뭐 그렇다 그래요. 뭐 결론은 뭐냐? 한국에서 이렇게 백신 면역 문제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름 붙여서 K 방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선가 창궐을 해야만 이게 뭐 연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좀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을 했을 때도 그 시발점을 보면은 석연치 않은 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세컨 웨이브가 일어났을 때도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정책이 참으로 이상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와 연관돼 있다면 결국은 뭐냐? 한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랑 같이. 이 뭐 한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세계 기구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장 무슨 일이 있냐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 그러면서 개신교만 빼고 뭐 불교, 가톨릭 다 합해가지고 이 차별 금지법 제정에 막 나섰어요. 오체 투지에 막 나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한국을 위해서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체 투지에는 정의당 의원도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다 진보 성향에 가까운 사람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 뭐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민주당 계가 되게 강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소로스가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건 소로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휩싸여져 가서 이렇게 그 종교계가 일치돼가지고 보수적인 개신교만 빼고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개신교가 오히려 저는 상당히 상식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성애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이거는 마치 그 인권 또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개념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뭐 그 성소수자를 가지고 그것을 하대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심성이 아니라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국제기구 이런 거, 국제적인 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UN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저 개신교인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타이틀을 뭐 극우다, 보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인들이 그 혁명에 가담한 사람 순수 러시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유럽 그 유대인으로 구성된 볼셰비키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러시아를 지배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제정한 법이 바로 유대인을 비방하지 말라. 그런 비방금지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 후에 차별금지법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푸틴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고 조지 소로스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차별금지법하고 인종차별 반대하자. 뭐 그러면은 그 다양한 인종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지금 미국인데 지금 미국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정된 사회일까요? 그렇게 다인종 사회가 반드시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중국이 얼마 전에 그렇게 현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중국 말이에요. 그 흑인들이 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실업자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에서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막 내몰았잖아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뭐 그 문재인 정부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 중국도 현실적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이런 국제 뭐 UN 인권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면 다 이것을 옹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이. 왜냐하면 그 국제기구에 가령 UN 같은 경우도 미국이 가장 많이 후원금을 냅니다. UN 운영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에 그 공무원직 비슷하게 거기 있는 사람의 그 숫자를 보면은 중국이 4라 그러면 미국은 1명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국제기구다 그러면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가 이것을 따져야죠. 그리고 이게 종교계가 지금 나서서 뭐 개신교가 보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이상한 겁니다. 무슨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성소수자 문제만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것도 또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정의당을 만들어낸 유시민 씨의 문제가 이렇게 현재까지 다 이어오는 겁니다. 조국, 유시민, 박원순. 이 카르텔이 현재 한국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노무현 재단에서 미래연 이분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명 계좌 자체를 폭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시민을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노무현 재단에선 징계위를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6월 15일이면 최근 뉴스인데도 뭐냐면 차명 계좌를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유시민 비판으로 보고 그 사람을 징계위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지금 이거 우파 스피커가 말하는 건데요. 북한이 그 폭파를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미리 알았다. 근데 단지 라임 사태로 요새 시끄러우니까 민주당의 K 의원이 수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 큰 사건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라는 남북이 기획설 같이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근데 뭐 이상한 점이 진짜 한국에는 한두 개가 아니죠. 뭐냐? 또 이상한 거는 이 권영진 이 사람 대구시장이 이상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홍의락이라는 전 민주당 의원한테 부시장직을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없이 그냥 여당 하나로 나가는 거죠, 현재.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이것도 우파 스피커인데 뉴스 데일리 베스트 거기서 말하는 건데요. 한 5명이 필리핀에 가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들이 5명이 필리핀에서 접대를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건전한 그 정치세를 가지려면 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공정성 그리고 자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나게끔 정직성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한국 정치가 나아질 텐데 저는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너무 다양한 그리고 그 꼼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서 그래서 그 투표소 수개표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이게 뭐 남북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자체가 진짜 치졸하고 조작적이고 뭐 아무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세우는 건 공정성이고 내세우는 건 국제 기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남북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금 세계화 세력이 지금 트랜스젠더 여성 티아라 40년 동안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는데 뭐 아마 이 사람이 아프리카 계통인지 그 이슬람교에서는 막 그 굉장히 트랜스젠더라 그러면은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마저 이 사람을 내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집을 나와서 난민이 됐는데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한 한국이라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지금 한국을 이룬다면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 책임을 지금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요? 현 정당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